또 리베이스, 그 다음에 패스트 포워드 온리 전략. 병합 작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커밋 최초 커밋이 있고 브랜치 A가 있고 브랜치 B가 있고, 자 여기서 먼저 브랜치 A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브랜치 A가 자손 커밋이고 메인 브랜치는 최초 커밋이 조상 커밋이죠. 조상 커밋과 자손 커밋의 병합이니까 이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그래서 병합 결과는 이거죠. before, after 달라진 게 메인 브랜치 위치만 달라졌지. 메인 브랜치가 전진만 하면 돼요. 패스트 포워드 병합. 그런데 그 다음에 브랜치 B도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메인 브랜치는 여기 있고 브랜치 B는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조상과 자손 관계가 아니야. 커밋 A하고 커밋 B는 뭐 형제 관계지 조상과 자손 관계가 아니죠. 자, 이런 경우 병합을 하면 이렇게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를 브랜치 B에 병합하면 병합 결과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병합 커밋이 브랜치 B에 만들어지죠.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했기 때문에 병합 커밋이 브랜치 B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브랜치 B 레이블만 전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치 B도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하는데 이 병합은 또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왜냐면 메인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의 커밋 A가 조상이고 브랜치 B의 요건 자손 커밋이니까. 그래서 병합 결과 메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병합 결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로 작업을 했죠.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는 병합.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고급은 아니야. 기본이야. 그런데 고급 전략이 있어요. 리베이스. 리베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오로지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하자라는 전략이에요. 이런 병합 커밋을 만들지 말자라는 전략이야. 특히 작업 브랜치는 뭐 마음대로 그 작업하는 사람이 병합 커밋을 만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메인 브랜치에서는 오로지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하자. 자, 이런 전략을 그 회사나 뭐 조직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고급 전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merge 명령만 가지고는 안 되고 리베이스 명령이 필요해요. 자, 되돌아와서 여기 위 상황에서 브랜치 A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니까 그냥 git checkout main, git merge branch A 이래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건 안전한 패스트 포워드 병합.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브랜치하고 브랜치 B하고 병합하는 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니라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죠. 메인 브랜치를 브랜치 B에 git merge 명령으로 병합하는 것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니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죠. 이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병합 커밋 만들지 말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즉 git checkout branch B, git merge main 하면 브랜치 B로 전환해서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하는 명령이 이거죠. 이거라면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 병합 커밋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기본인데 고급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merge 하지 말고 git checkout branch B, git merge main 하지 말고 git checkout branch B 다음에 git rebase main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 리베이스 작업을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git 방금 요 명령을 실행하면 git checkout branch b git rebase main 이 명령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초 줄여서 말하면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before죠. 이전 branch b가 이 회색으로 칠해졌죠. 여기서 이 가지를 뚝 떼가지고 그 가지의 브랜치 B 가지의 출발 지점이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여기죠. 커밋 A죠. 거기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출발 지점 이걸 베이스 캠프 뭐 이런 말 있잖아. 베이스 캠프에서 전진하죠. 그 베이스 지점을 이동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의 이름이 리베이스야. 브랜치의 베이스를 이동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before를 보면 브랜치 B의 가지는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요거죠, 요거. 그 가지를 뚝 떼서 여기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명령이 리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자세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before 지금 브랜치 B의 커밋의 이 내용이 뭐냐면 최초 커밋에서 커밋 B가 어떤 작업을 한 거냐? hello.java는 삭제했고 b.java를 추가했죠. 최초 커밋에서 출발해서 브랜치 B의 커밋 B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hello.java는 제거했고 b.java는 추가했죠. 나는 여기서 지금 파일로 설명했는데 줄 단위로 어떤 줄은 추가했고 어떤 줄은 삭제했겠지. 자, 그 작업을 최초 커밋 그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이게 베이스 옛날 베이스죠.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커밋 B의 내용은 어떤 내용은 추가했고 어떤 내용은 삭제하고 뭐 줄 단위로 사실은 git이 줄 단위로 버전 관리하죠. 어떤 줄은 추가했고 어떤 줄은 삭제했을 텐데 자, 요 명령을 실행하면 그러면 그 작업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했던 작업을 이제 새로운 베이스 커밋 A가 새로운 베이스죠. 새 베이스 기존의 베이스는 최초 커밋이었는데 리베이스 명령 결과 새 베이스 커밋 A가 새 베이스가 되죠. 새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즉 커밋 A에서 출발해서 아까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 추가했던 거 똑같이 추가하고 삭제했던 거 똑같이 삭제하고 다시 실행해요. 그래서 새 커밋 B를 만들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커밋 B의 내용이 아까하고 지금은 달라. 여기는 최초 커밋에서 출발해서 b.java 만들었고 hello.java 삭제해서 지금 내용이 main.java하고 b.java죠. 그런데 리베이스된 커밋 B의 내용은 커밋 A에서 출발해서 그 작업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b.java 추가하고 hello.java 삭제하니까 이렇게 되죠. 즉 여기에는 a.java가 없었는데 리베이스된 커밋 B에는 a.java가 있죠. 이게 리베이스 명령의 자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리베이스 명령으로 이전 커밋 B가 새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즉 이전 커밋 B가 제거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이전 커밋에서 했던 작업을 그대로 다시 새 베이스에서 새 위치란 말이 새 베이스예요. 새 베이스에서 반복해서 새 커밋 B를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것이다. 뿐이다보다는 것이다가 낫다. 새 커밋 B를 만드는 게 리베이스 명령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 이전 커밋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번 만든 커밋은 절대로 리포지토리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잘 안 보이게 될 뿐이지. 자, 마지막으로 리베이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비포죠. 비포.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요. 그러면 리베이스 결과 브랜치 B가 메인 브랜치에 자손으로 이게 뒤에 붙었으니까 자손으로 자손이 된 거죠.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리베이스 하면 브랜치 B가 리베이스의 자손이 되죠. 베이스가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다시 merge를 하면 애프터 이렇게 되죠. 즉 before에서 애프터 메인 브랜치 레이블만 전진하면 되지. 잘 안 보이게 된 요 옛날 커밋 B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림에도 안 그렸어요. 그냥 보이는 건 요렇게 보이죠. 이게 리베이스를 활용한 fast forward only 전략이에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서는 지금 커밋 A도 fast forward 병합으로 병합됐고 커밋 B도 리베이스 명령 다음에 역시 fast forward 병합으로 병합됐죠. 그래서 fast forward 병합으로만 쭉 병합을 하면 커밋들이 분기되고 모이고 분기되고 모이고 이런 모양 없이 한 줄로 쭉 나열이 돼요. 그게 더 훨씬 보기 편하지. 자, 비교를 해보자면 git merge 명령만 가지고 병합을 하면 저렇게 돼요. 분기되고 병합, 분기 병합 이런 구조가 있죠. 보이죠. 이게 기초예요. 작업이 일단 쉽죠 이게. 리베이스 명령을 활용해서 fast forward only 병합만 한 게 after 이거예요. 비교해 보자면 아래쪽이 일단 리베이스 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merge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기는 이쪽이 약간 귀찮지만 작업 결과물은 이쪽이 더 간단하잖아. 커밋 숫자도 적고 커밋들이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읽어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주목할 점, 병합 결과하고 요 리베이스 결과하고 내용이 같아. 지금 이 마지막 커밋, 오른쪽 끝 마지막 커밋의 내용이 같죠. 그냥 git merge만 한 위와 리베이스 다음에 merge한 아래와 마지막 소스 코드, 마지막 커밋의 소스 코드가 똑같아. 그럼 뭔만 다르느냐? 커밋 히스토리 모양만 다르지. 위 두 결과에서 오른쪽 끝 마지막 커밋의 내용이 서로 같죠. 단지 fast forward only 전략의 결과가 이 아래 그림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하죠. 그래서 서로의 작업을 열심히 코드 리뷰하는 엄격한 회사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커밋 목록 보고 어떻게 커밋들 비교하고 소스 코드 서로 열심히 읽고 할 때 아래쪽이 훨씬 편하지. 목록이 간단하니까. 그래서 코드 리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엄격한 조직이라면은 당연히 결과물이 더 깔끔하고 간결한 fast forward only 전략을 선호할 거예요. 선호할 거라고만 말할 수 있지, 모든 조직이 꼭 fast forward only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팀장 마음이죠. 그 조직의 팀장. 이런 커밋, 버전 관리까지 사장이나 부장이 관여 안 하고 보통 팀장들이 결정해서 하죠. 여러분이 만나게 된 팀장이 좀 이 버전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코드 리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fast forward only 전략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팀장을 만난다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거고, 어떨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버전 관리 및 코드 리뷰를 엄격하게 하는 회사라면은 아마도 적어도 메인 브랜치만큼은 패스트 포워드 온리 병합만 해야 한다. 라고는 규칙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다들 고수들이라서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Git 버전 관리도 Git 명령도 아주 익숙한 Git 명령에도 고수들이야.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어도 메인 브랜치는 패스트 포워드 온리 병합만 해요. 그래야 코드를 읽고 이해할 때 마지막 코드만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순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깊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가보면 소스 코드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대한 문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소스 코드의 주석 정도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이해해야지. 그러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방법은 옛날 최초 커밋부터 시작해서 그 최초 커밋, 그 다음 커밋 순서대로 읽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버전별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커밋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아야 이해하기 훨씬 편하죠.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저렇게 패스트 포워드 온리 전략으로 메인 브랜치를 깔끔하게 관리를 해요. 메인 브랜치. 작업 브랜치야 그 작업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때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병합해라. 인 거죠. 자, git rebase 다시 설명. git rebase 지금 이런 상황에서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그럼 명령은 이거죠. git checkout branch B. 병합한다가 아니라 rebase 한다. git checkout branch B. 아니다. 설명 틀렸어요. 다시. 이거 이 문구도 틀렸다. 이거 맞네. 맞다. 브랜치 B 가지를 뚝 떼서 메인 브랜치 뒤에 붙이는 명령, 리베이스 명령이 이거죠. git checkout branch B. So, git rebase main. 이 명령 외우기 쉬운데, 여러분이 여기가 merge면 메인 브랜치 내용을 가져다가 브랜치 B 이 가지를 뚝 떼서 메인 브랜치 뒤에 붙이는 명령, 즉 rebase 명령이 이거예요. git checkout branch B, 브랜치 B에서 작업해야지. 그리고 git rebase main. 이 명령 외우기 쉬운 게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하는 명령도 여기에다가 rebase를 merge로만 바꾸면 되죠. 자, 아무튼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브랜치 B의 가지가 베이스가 여기죠. 이 최초 커밋에서 분기해서 브랜치 B가 요렇게 줘. 요 가지를 뚝 떼서 여기 뒤에 붙게 돼요.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서 출발한 게 여기가 새 베이스가 됐죠. 이 새 베이스에서 출발한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져요. 브랜치 B 가지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커밋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게 되니까 커밋 순서대로 커밋들, 즉 버전, 커밋이 결국은 버전이죠. 순서대로 버전들을 읽고 소스 코드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요약. git merge 명령으로 병합하는 것과 git rebase 명령으로 병합하는 것의 비교. 공통점. 병합 결과 만들어지는.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병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있을 때 커밋 B의 소스 코드와 이렇게 리베이스 된 다음에 커밋 B의 여기 A2가 아니라 B2인데 오케이 그림 수정했고 before branch B가 기존에 old before branch B의 최신 커밋 즉 커밋 B2의 소스 코드하고 리베이스 된 다음에 커밋 B2의 소스 코드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여기 커밋 A2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즉 커밋 A2의 내용까지 병합된 거야. 아까 이 그림에서 이게 더 자세히 보이죠. 즉 여기 보면 이 병합 결과하고 소스가 같잖아. 리베이스드 된 소스 코드랑 이렇게 git merge에서 병합 커밋이 된 이 소스 코드랑 여기가 같아요. 리베이스 명령도 일종의 병합이야. 리베이스 명령도 일종의 병합이에요. 즉 메인 브랜치의 내용을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이거죠. 이게 메인 브랜치의 내용을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한 결과가 요거죠. 이 페이지의 그림이죠. 이게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브랜치 B에 병합한 거. 그러면 내용이 최종 커밋의 병합 커밋의 내용이 이렇게 되죠. 병합하니까 여기서 A.java 오고 이쪽에서 B.java 오고 hello.java는 여기서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삭제돼야죠. 그런데 여기 병합을 안 하고 커밋 B를 뚝 떼서 커밋 A 뒤에 붙이는 명령 리베이스 명령을 하면 요 명령이죠. 요 명령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이 소스 코드가 같아. 뭐하고 같냐? 아까 요거랑 같아요. 요거 병합 결과 이 내용 main.java, a.java, b.java 두 커밋 A의 내용과 커밋 B의 내용을 합한 거죠. 근데 리베이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랜치 B를 뚝 떼서 브랜치 B를 뚝 떼서 메인 브랜치 뒤에 붙이면 이렇게 돼요. 즉 뒤에 붙였다는 얘기는 이 커밋 A의 내용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베이스 명령의 결과도 결국은 그 두 커밋의 내용이 병합된 거야. 같아. 그리고 명령도 잘 보면 git checkout B, branch B, git merge main 하면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고 merge 대신 git checkout branch B, git rebase main 하면 rebase가 되는데 결국은 커밋 히스토리 구조만 서로 다를 뿐 최종 소스 코드가 요 명령으로 하든 마지막 커밋의 소스 코드가 같아. 결국은 병합이야. 이것도 병합이고 이것도 결국은 병합인데 뭐가 다르냐? 히스토리가 다르죠. 이렇게 git checkout B, git merge main으로 작업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git checkout B, git rebase main 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최종 소스 코드는 같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git checkout branch b git rebase main 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최종 커밋의 내용은 before 그림에서 commit A2의 내용과 commit B2의 내용을 합한 거예요. 병합한 거야. 내용은 병합된 내용대로 최종 커밋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히스토리 구조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늘어서게 되죠. 자, 요약. git merge 명령으로 병합하나 git rebase로 명령으로 병합하나 병합 결과 최종 소스 코드 내용은 같아.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중간에 그래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git merge 명령으로만 병합하면 분기 병합 이런 구조가 남아 있고 git rebase 명령으로 작업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쭉 늘어선 구조가 변경돼요. 자,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서는 fast forward only 전략. 자, 버전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버전 관리 및 코드 리뷰를 엄격하게 하는 팀이라면은 팀장이 메인 브랜치에서는 fast forward only 병합만 해야 한다. 라고 규칙을 강요하기도 하고, 강요 안 하더라도 팀장이 따로 강요 안 해도 알아서 팀원이 자발적으로 메인 브랜치는 fast forward only 병합만 하는 게 바람직해요. 팀장이 뭐라고 안 시켜도. 커밋 목록 보기 편하고 코드 리뷰 보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면 되느냐? 자, 이 규칙을 지키려면은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때 그 병합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니라면 먼저 리베이스를 한 후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돼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상황이다. 자, 브랜치 A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려고 해요. 이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git merge 명령으로 병합하면 돼요. 병합 결과는 이렇게 되죠. 메인 브랜치가 전진하는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그 다음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려고 해요. 이 병합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니야. 따라서 그냥 git merge 명령으로 병합하는 것은 안 되고 리베이스 한 다음에 이렇게 git checkout branch B, git rebase main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되는데 이 병합은 브랜치 B를 메인 브랜치에 가져와서 병합하는 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라서 메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하겠다. 메인 브랜치, 적어도 메인 브랜치에서는 그 얘기고. 그러면 혹시 실수로 병합 커밋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git merge 명령의 옵션으로 대시 ff only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붙여주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가능하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하고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면 병합이 실패해요. 그래서 실수로 병합 커밋을 만드는 그 실수를 이 옵션이 막아주죠. 그래서 이 명령으로 병합했더니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안 된다 라고 LMS가 뜨면 그러면 리베이스 한 다음에 merge 하면 되죠. 풀도 마찬가지예요. git pull. git pull 명령이 사실은 git 패치에서 다 다운로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브랜치에서 git merge를 하죠. 다운받은 최신 커밋과 로컬에만 있는 최신 커밋을 git merge로 병합을 하죠. 그게 git pull 명령이 하는 일인데 다운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현재 브랜치의 최신 커밋 그 다음에 저 로컬에만 있는 방금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을 병합. 자, 근데 이 병합이 또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git pull에다가도 ff only 옵션을 붙여주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인 경우만 성공하고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닌 경우에는 병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옵션 붙여주기 귀찮으면은 아예 git config로 이렇게 git config merge.ff
한 칸 띄고 only.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피그를 해주면은 이 로컬 리포지토리의 모든 브랜치에서 패스트 포워드 병합만 허용되고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아닌 건 다 실패해요. 오케이. 자, 실습을 합시다. Git 테스트 4 프로젝트를 만들죠. sort.java를 만들고 main main.java를 만들고 commit 메시지는 최초 commit. 다음 퀵소트 작업 브랜치를 만들고 soft.java를 이렇게 수정하고 자, 아직 퀵소트 알고리즘 구현 완성하지 못하고 작업하는 도중에 메인 브랜치에서 랜덤 데이터 생성하는 기능부터 먼저 구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뭐 우리 익숙한 실습 시나리오죠.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작업 중이던 퀵소트 브랜치 내용을 일단 임시 커밋이라도 해야지. 퀵소트 구현 중 뭐 이런 임시 커밋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임시 커밋 했으니까 이제 랜덤 데이터 생성 작업을 또 하려고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만들어야죠. 만들려면은 반드시 새 브랜치, 작업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에서 시작해야죠. 메인 브랜치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git checkout 메인 브랜치로 되돌아가고 메인 브랜치에서 출발해서 git checkout -b 랜덤 데이터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만들고 전환하고 여기서 main.java에다가 랜덤 데이터 생성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커밋. 랜덤 데이터 생성 작업, 생성 그 구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니까 랜덤 데이터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거예요. 이 병합은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메인 브랜치가 자손 커밋이고 랜덤 데이터 생성 요게 그 조상 커밋, 자손 커밋 관계니까. 메인 브랜치의 최초 커밋이 조상 커밋, 랜덤 데이터 생성이 자손 커밋,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죠. 그래서 먼저 요 명령 자, 이건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 병합하는 거죠. 지금 현재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 있으니까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에 병합해라.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 온리 병합인 경우만 해라 라는 옵션. 그럼 already up to date 할 거 없다. already up to date라고 나오죠. 할 거 없죠. 뭐 새로운 커밋 만들어질 것도 없고 뭐 병합 커밋 만들어질 것도 없고 이 경우는 브랜치 레이블이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메인 브랜치의 내용을 가져와서 랜덤 데이터 브랜치 여기 최신 커밋에 병합해라. 이미 메인 브랜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메인 브랜치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already up to date. 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already up to date. 어떤 명령을 쳤더니 already up to date.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check out 메인 브랜치로 넘어가서 git merge ff only random data. 자, 랜덤 데이터 내용을 가져와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데 패스트 포워드 only 병합인 경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라 라는 명령이죠. 그럼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라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메인 브랜치 레이블이 전진만 하면 되죠. 자, 이제 되돌아가서 퀵소트 브랜치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하던 작업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브랜치 명령으로 브랜치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git checkout 퀵소트 퀵소트 브랜치로 넘어가서 못하네. 퀵소트 브랜치로 전환해서 sort.java 구현을 완성. 자바 구현을 완성을 하고 이제 커밋 해야겠. 히스토리 git log grep git log grep 명령으로 로그를 보면 최초 커밋이 있고 퀵소트 구현 중 커밋 아까 임시 커밋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커밋하지 말고 아멘드 커밋 해야죠. 임시 커밋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직전에 했던 커밋을 제거하고 새 커밋만 만드는 게 바로 아멘드 커밋이죠. 그래서
스테이징,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커밋 버튼 그냥 누르면, 아멘드 커밋이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요걸 눌러서, 커밋 아멘드. 이 메뉴를 눌러서 커밋해야 아멘드 커밋이죠. 이렇게 아멘드 커밋을 한 다음에, 다시, git log 그래프를 보면, 아까 있었던 퀵소트 구현 중 임시 커밋 안 보이고 퀵소트 구현 완료 최초 커밋 다음에 바로 퀵소트 구현 완료 커밋만 보이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커밋은 절대 리포지토리에서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퀵소트 구현 중 임시 커밋도 제거된 게 아니고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커밋도 다 보여달라라는 옵션이 git log ref 그다음에 이 옵션이에요. reflog가 보이지 않게 된 커밋들도 다 보자라는 게 대시 reflog 옵션이에요. 숨겨진 보이지 않게 된 커밋들도 다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보일 텐데 최초 커밋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로 이게 분기예요. 여기 이 부분 최초 커밋에서 이 아스테리크 부분이 커밋 지점이에요. 커밋 지점 여기서 쭉 따라가서 이렇게 분기해서 여기 아스테리크 커밋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커밋의 메시지가 퀵소트 구현 중이라는 커밋이 있었는데 얘는 그 이후로 여기서 이 커밋에서 또 그 다음 커밋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냥 최초 커밋에서 출발해서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 또 하나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랜덤 데이터 생성 요 커밋에는 랜덤 데이터라는 브랜치 레이블이 붙어 있죠. 메인 브랜치 레이블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최초 커밋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하나 커밋이 만들어졌는데 그 커밋의 내용이 퀵소트 구현 완료야. 그리고 여기에 퀵소트라는 브랜치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git log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떤 커밋만 보이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그 최신 커밋의 조상 커밋들만 보여줘요. 내가 현재 있는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그거의 조상 커밋들만 보여줘요. 그 나머지 커밋들은 안 보여줘. 그래서 여기 퀵소트 구현 완료 커밋하고 그거의 조상 커밋인 최초 커밋 딱 두 개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형제들이죠. 퀵소트 구현 중 커밋,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 얘네들은 같은 조상에서 나온 최초 커밋이라는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지. 이렇게 최초 커밋이라는 조상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퀵소트 구현 완료, 랜덤 데이터 생성, 퀵소트 구현 중 이런 커밋들이 있는 거죠. 최초 커밋에서 가장 먼저 퀵소트 구현 중 만들었고 이 커밋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랜덤 데이터 생성 커밋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멘드 커밋을 했더니 퀵소트 구현 중 커밋으로 돌아가서 그냥 커밋을 하면 퀵소트 구현 중 뒤에 붙어요. 퀵소트 구현 중 현 커밋의 자손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아멘드 커밋을 하면 현재 최신 커밋의 자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커밋을 하면 현재 내가 있는 최신 커밋의 자식으로 새 커밋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 퀵소트 구현 완료 커밋을 할 때 그냥 커밋 버튼 눌렀으면은 그때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이 있는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의 자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커밋 히스토리 보면 퀵소트 구현 완료, 그거의 부모인, 퀵소트 구현 중, 그거의 부모인, 최초 커밋 세 개가 다 보이는 거죠. 그 경우는. 그런데 아멘드 커밋을 하면 현재 내가 있는 커밋의 자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의 형제로 만들어져요. 그 내용을 복사해서 퀵소트 구현 중 내용을 복사하고 새로 수정한 내용까지 합쳐져 가지고 새 커밋이 만들어지고 그게 형제 커밋으로 만들어지니까 히스토리를 볼 때 얘가 안 보이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멘드 커밋이에요. 자, 고급 주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이해한다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깃 버전 관리 하다 보면 뭐 가끔 실수해. 나도 가끔 실수해요. 그럼 그 실수를 되돌리려면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이 구조를만 이해하면은 되돌릴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거 이해하기 바라고. 아무튼 그렇고, 자, 되돌릴 때 이런 명령들을 활용해요. 예를 들자면은 방금 만든 퀵소트 구현 완료. 아, 이거 실수다. 뭔가 실수했어. 이거 취소하고 퀵소트 구현 중 커밋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 커밋 해시. 자, 커밋 해시는 여러분하고 내 노트북하고 이 강의 노트하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게 커밋 해시예요. 자, git 로그 레프 로그 이러면 레프 로그까지 붙여주면은 형제 커밋까지 다 보여주죠. 자, 그런데 방금 만든 퀵소트 구현 완료. 이거 실수야. 아까 퀵소트 구현 중 여기로 되돌아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되돌아오고 싶은 커밋의 해시를 찾으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이 노트북에서는 FEB23 다섯 글자만 있으면 돼요. FEB23이죠. 커밋 해시 다섯 글자. 그러면 어떻게 되돌아가느냐? git check out 커밋 해시. git check out 커밋 해시. 그러면 그 커밋이 꺼내져요. 최신 커밋으로 꺼내져요. 지금 이게 git checkout은 옛날 명령이고 git switch 명령이 새 명령인데 이거 써라라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옛날부터 익숙한 git checkout 명령만 계속 써서 git switch 명령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git switch 명령 써야겠네. 얘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원래 브랜치 이름이 현재 브랜치 이름이 보이는 곳이죠. 근데 브랜치 이름 대신 커밋 해시가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신 커밋에 아무런 지금 꺼내진 방금 내가 여기서는 이 노트북에서는 그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의 해시가 FEB23이었는데 FEB23 커밋에 아무런 브랜치 레이블도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 커밋이 최신 커밋으로 꺼내지면 브랜치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브랜치 이름을 표시 못하고 저렇게 레이블만 표시해요. 해시만 표시해요. 해시만. 자, 실수다. 그래서 되돌아간다. 되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첫째, 이렇게 git log dash grep dash let log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커밋 목록이 주르륵 다 보이고 여기서 되돌아가고 싶은 커밋의 해시를 찾고 예를 들어 퀵소트 구현 중 커밋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럼 여기 이 커밋 해시를 찾아서 git checkout 되돌아오고 싶은 커밋 해시 하면 이 명령을 실행하면 그렇게 그 커밋이 최신 커밋으로 꺼내져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려면 브랜치 레이블을 만들어야 돼. 브랜치 레이블 없이 작업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 힘들어요. 브랜치 만들기. 명령은 이거지. git 브랜치하고 새 브랜치 이름 적어주면은 현재 내가 위치한 커밋에 새 브랜치 레이블이 만들어져서 붙어요. 지금 여기 강의 노트 보면 내가 지금 요 61C58
6일C 58 커밋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최신 커밋이죠. 최신 커밋을 헤드 커밋, 내가 위치한 커밋을 헤드 커밋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이게 공식 명칭이 헤드 커밋이야. 헤드가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커밋이에요. 헤드 커밋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레이블, 브랜치 레이블 하나 붙여야겠다. 그러면 git 브랜치하고 레이블. 그러면 이 명령 이미 여러분 알죠? 브랜치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명령이지. 근데 이 브랜치 레이블이 어디에 붙느냐? 당연히 헤드 커밋에 붙어요. 자, 그래서 퀵소트 템프라는 브랜치 레이블이 만들어져서 현재 헤드 커밋에 붙었어요. 자,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git log dash grep dash left log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자, 여기 퀵소트 구현 중 커밋이 내가 있고 헤드 내가 여기 이 커밋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커밋에 퀵소트 템프 방금 만든 레이블이 붙어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방금 만든 이 git 브랜치 명령은 그 새 브랜치를 만들기만 하는 거지 그 브랜치로 전환까지 하는 건 아니죠. 만들면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git checkout b 하고 새 브랜치 이름이죠. 근데 그냥 git 브랜치 새 브랜치 이름은 브랜치를 만들기만 하고 그 브랜치로 전환은 안 해. 그 브랜치로 전환하는 명령은 git checkout 혹은 git switch죠. git checkout 퀵소트 템프. 자, 그러면 퀵소트 템프 브랜치로 전환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git log dash grep로 보면 자, 아까 퀵소트 구현 중 상태로 되돌아갔죠. 최초 커밋 퀵소트 구현 중. 자,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두야. 여러분이 깃에서 작업하다가 뭔가 실패했다. 이렇게 되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뭐가 꼬여서 git 브랜치 git 커밋 하다 보면 뭔가 꼬여서 좀 엉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되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내가 한 시나리오대로 되돌아가면 돼요. 잘 이해하기 바라요. 회사에서도 종종 필요한 작업이니까. 자, 브랜치 제거. 지금 그러면 퀵소트라는 브랜치도 아까 만든 퀵소트 브랜치도 있고 방금 만든 퀵소트 템프 브랜치도 있고 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그럼 필요 없는 레이블을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는 명령은 이거지. git 브랜치 대문자 d 하고 브랜치 이름 하면 이 브랜치가 제거되죠. 레이블만 제거되는 거예요. 커밋은 절대 제거가 안 돼. 그런데 단 현재 내가 위치한 브랜치 레이블은 당연히 제거 못 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위치한 브랜치를 제거하려면은 다른 브랜치로 전환한 다음에 현재 브랜치가 아닌 브랜치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실수해서 잘못 만든 브랜치는 저렇게 레이블만 제거하면 돼. 커밋은 어차피 제거 못 해요. 커밋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리포지토리에서 커밋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번 만든 커밋은 절대 제거가 안 돼. 그게 커밋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이건 뭐 최종 결정 땅땅땅 도장 때리는 이유도 그런 행위예요. 이건 끝났다예요. 도장 땅땅땅 때리는 거. DB 이론에도 커밋이 있죠. 금이야. DB 자체를 지울 수는 있어도 DB 안에 들어있는 커밋만 지울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리포지토리 자체를 지울 수는 있어도 리포지토리 아래에 한 번 만든 커밋만 지울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작업 언두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퀵소트 브랜치로 되돌아가서
자, 퀵소트 브랜치의 내용을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합시다. 먼저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작업 브랜치에 병합하는 걸 먼저 해야죠. git merge ff only 메인. 자, 메인 브랜치에 작업 브랜치를 바로 병합하는 것은 위험하고, 먼저 메인 브랜치를 작업 브랜치로 가져와서 작업 브랜치에 병합하는 것부터 해야죠. 했더니, 자, 에러 났어요. Not possible to fast forward. fast forward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abort. 안 돼, 못한다. 라는 에러죠.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뻔하죠. rebase 해야지. 그러면 git merge main 했는데, 물론 git merge ff only main 했는데 fast forward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뒤를 이어서 git rebase main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것도 병합이기 때문에 rebase 하다가 merge complete 날 수 있어요. 똑같아. merge complete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존에 하던 거. 그 컴플리트 난 부분 소스 코드 열어서 직접 수정하고 저장하면 돼요. 아무튼 git rebase main 하면 rebase가 됐어요. 이렇게 퀵소트 브랜치가 퀵소트 브랜치의 베이스가 메인 브랜치 뒤에 붙게 됐어요. 이게 rebase지. git rebase main. 자, 현재 브랜치의 베이스를 뚝 떼서 메인 브랜치에 rebase 해라. 메인 브랜치 끝에 붙여라. 리베이스 해라. 현재 브랜치를. 그런 명령이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병합. 자, git merge ff only main. 다시 한번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퀵소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요. 자, 그럼 올레게 업데이트. 뭐, 이건 일종의 성공이야. 성공이긴 성공인데 할 거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현재 그 자체다. 이 명령 할 필요도 없이, 이건 명령 실패가 아니야. already update는. 이 명령 일종의 성공인데 이거 뭐 벌써 그 상태야.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를 가져와서 작업 브랜치의 병합을 먼저 하고 그걸 성공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git checkout 메인으로 넘어가서 git merge ff only sort 작업 브랜치 내용을 가져와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거고, 이러면 패스트포워드 병합 성공하고, 이렇게 메인 브랜치에는 패스트포워드 병합만 하고 언제나 이렇게 안전한 패스트포워드 병합만, 실제 병합 작업 자체는 작업 브랜치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러면 뭐랄까, 그 딱 첫 번째 버전 최초 거밋, 두 번째 버전 랜덤 데이터 생성, 세 번째 버전 퀵소트 구현, 이렇게 딱 각각의 버전마다 작업이 먼저 랜덤 데이터 생성 구현하고 그 다음 퀵소트 구현하고 딱딱딱 한 줄로 쭉 작업을 순서대로 한 것처럼 보여서 코드 읽고 이해하기 편하고, 팀장이 코드 리뷰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때도 편하죠. 자, 이렇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팀장이 fast forward only 병합만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강요하는 팀장은 많지 않지만 코드 리뷰를 꼭 하는 팀장은 꽤 많아요. 특히 신입사원 코드를 어떻게 믿어? 코드 리뷰 신입사원은 꼭 해주지. 신입사원은 실수를 자주 하니까. 근데 팀장한테 코드 리뷰 해달라고 제출할 때 이렇게 리베이스해서 커밋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뭐랄까, 바람직하죠. 팀장이 꼭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지저분하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 혹은 과제를 제출할 때
지저분하게 막 지우고 뭉개고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보다 보고서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당연히 좋잖아. 그래서 팀장이 꼭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깃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면은 지저분하게 제출하는 개발자보다 훨씬 팀장 입장에서 쟤는 똘똘하네, 깔끔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추천할 만한 그런 고급 기능이에요. 깃 마지막으로 깃 로그, 랩로그, 깃 로그 그래프, 랩로그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커밋들이 쪼르륵 다 보일 거예요.